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김지원입니다. 선과 악, 이 인간의 양면성을 다룬 문학작품 지킬 앤 하이드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걸작인데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도 이렇게 선과 악, 양면성을 지닌 것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체 뭐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대인의 건강 지표이기도 한 바로 이것. 역시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원장님과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벌써 이 네 번째 지혜 다락방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주제는요. 제가 항상 조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얘기인데요. 오늘은 꼭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선 마지막이라서 또 아쉽지만 네네. 그만큼 기대가 큰데요. 제가 앞에서 우리 몸속 지키는 하이드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 뭡니까? 네,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사실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또 이게 양날의 검처럼 사실 안 좋은 영향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원장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콜레스테롤이 좋은 점이 있다고 네. 이렇게 저처럼 의심을 좀 품으실 것 같은데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는 관련 질병이 없는 분들도 흔히 쓰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좋은 점이 있다는 건지 아직은 좀 확신이 없습니다. 네네. 원장님 강연을 듣고 나면 이 부분 다 이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강연도 유익한 내용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게 바로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는 혈관 질환의 원인이다. 이거 우리 몸에 너무 나쁜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 콜레스테롤이 있고 비타민이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네, 우리 몸에서 진짜 필요한 물질이니까요. 그러면 비타민은 어떤가요? 현대인들은 비타민 결핍으로 요즘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 중에 하나, 바로 이 비타민을 계속 섭취를 합니다, 따로. 그런데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고, 우리 몸은 굉장히 좀 진화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네. 현대와 아주 우리 예전, 우리 몸의 인류 초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상황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아마 인류 초기에서는 콜레스테롤 섭취가 오히려 힘들었을 것이고 비타민의 섭취는 그리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약간의 기름지거나 혹은 동물성 지방이나 이런 지방들 섭취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죠. 뭐 채집, 사냥을 하는 이런 시기에는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콜레스테롤 같은 이 기름 성분들은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방향으로 아마 진화를 했을 것이고요. 비타민도 분명히 우리 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채집과 여러 사냥의 과정에서 쉽게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마 외부 섭취를 통해서 공급받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을 것입니다. 네. 보통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 몸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재에는 콜레스테롤은 넘쳐나고 그런데 비타민은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시대에 콜레스테롤은 왜 문제가 됐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발견되기 시작했는지도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역사,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가짜 뉴스와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세포들의 세포벽, 세포막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여러 호르몬들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담즙산도 생산하고 이런 원료로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신경 이렇게 신호 전달의 조력자 역할도 하는 게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데 또 하나의 얼굴이 있어요. 이 넘쳐나는 콜레스테롤. 이게 우리 몸을 또 늙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혈관벽을 막아서 조용히 혈관벽을 손상을 시켜 이 침묵의 살인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아마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영양 과잉의 시대, 산업화 시대를 살다 보니 이게 콜레스테롤, 특히 동맥경화가 생긴 사람들이 이 콜레스테롤이 문제더라 라는 것들이 사실 조금 부각되면서 이 콜레스테롤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이 좀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콜레스테롤 아마 말들은 많이 하시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레스테롤 안 좋다더라, 착한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 왜 콜레스테롤일까요? 그냥 단순히 지방은 팻이잖아요. 지방에서 따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시작점은 170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의 한 의사가요, 담석이 있는 환자의 담석을 좀 빼서 보니까 비누처럼 하얀 이 유기물질이 발견됐어요. 담석 안에서. 이게 뭔지가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이게 이제 1800년대를 넘어오면서 화학자, 이 휘브레라고 하는 화학자가 이걸 또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약간의 안쪽에 유기물질들이 있더라. 그거를 이 담석 안에 있는 고체 유기물질이다라고 해서 꼴레, 담즙의 꼴레와 스테로스라고 하는 고체라는 말을 합쳐서 콜레스테린이라고 처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석에서 나온 물질이 콜레스테롤이었고요. 이게 이제 후에 이게 이제 알코올기가 이제 확인되면서 이 올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1800년 후반대에 이렇게 명명이 되긴 했죠. 그래서 이게 발견된 거는 1700년대. 이때 이 담석에서 뭔가 미지의 이 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질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올 때는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이제 지질 악마설이죠. 그러니까 지질 자체가 악마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지방 자체가 이 악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요 당시까지는 크게 이제 지질에 대한 가설들이 많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었고요. 1900년대 초반에 네, 러시아의 의학자였죠. 이 아치니코프가 하나의 가설을 냅니다.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들을 조금 연구하다 보니까 특히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 동맥경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토끼에게 콜레스테롤을 먹여봤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먹였더니까 이 토끼가 이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거죠. 아마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반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토끼는 초식동물이잖아요. 초식동물에게 원래 먹지 않던 이 기름을 줬으니까 당연히 그냥 문제가 된 거지, 이게 기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던 의견들이 강했던 거죠. 하지만 이때 아치니코프는 지질 가설을 좀 강력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콜레스테롤 없이는 죽상경화증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때까지도 아직까지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나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류에 있어서 우리 혈액 검사들을 조금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 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양을 좀 측정하는 혈액 검사들을 조금 했어야 됐어요. 근데 기존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HDL, LDL 이런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1949년에 이 혈액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원심 분리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이 혈액을 분석할 수 있는 초원심 분리기가 개발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밀도, 이제 지단백, 저밀도 비단백이라고 하는 HDL 그리고 LDL, 이제 초저밀도 지단백이라고 하는 VLDL 이런 이제 지질의 구성 성분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1960년대 프로명어 심장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때부터 지질 가설의 임상적인 사실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 당시만, 이전에만 해도 이 동맥경화 자체가 콜레스테롤 때문이다라는 생각들을 크게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이런 콜레스테롤을 분리하고 그리고 특히나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HDL이 아닌 LDL 콜레스테롤이 이런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확인이 된 게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기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게 되면 어떤 집은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집을 보게 되면 식단이나 식이를 정말 잘 하는데도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200 미만을 이제 정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집은 뭐 식이가 문제도 아니고 뭐 다른 이상 조건이 아닌데도 총 콜레스테롤이 600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성인이 돼서 이 고콜레스테롤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 혹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심한 경우에는 이 심장마비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고 하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이 LDL 수용체라는 건데요. 우리 몸에 쓰고 남은 이런 여러 이제 콜레스테롤은 결국에는 간에서 일단은 회수해서 제거를 합니다. 또 하나는 LDL 자체는 세포에서 쓰이거든요. 세포에서 쓰이게 되는데 이 세포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이 수용체라고 하는 것에 이 LDL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결합이 돼서 세포 안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 LDL 세포가 우리 LDL 수용체가 문제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정상인은 이 LDL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지단백이 잘 들어와서 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LDL 수용체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LDL 수용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제대로 LDL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쓰지 못하고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혈중에 LDL이 넘쳐난다. 콜레스테롤이 넘쳐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LDL 수용체가 결국에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LDL 수용체가 많을수록 결국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여러 약제들의 개발에 초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보통 LDL 콜레스테롤, 즉 이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게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요즘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 중에 하나가 이 고지혈증 치료제거든요. 그만큼 많고,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39% 정도가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의 400만, 500만 명이 고지혈증으로 사망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고지혈증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 바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이 스타틴의 발견을 보게 되면 그 LDL 수용체와 연관이 있고요. 이 스타틴의 발견을 조금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이 발견도 좀 드라마틱하긴 합니다. 처음에 이 발견은 일본의 한 이제 박사가 엔도 아키라라고 하는 박사가 발견을 하는데요. 발견을 곰팡이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게 1973년에 발견이 된 건데요. 곰팡이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페니실린 아시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우리 항생제도 결국에는 곰팡이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본의 이 과학자도 곰팡이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이 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이 곰팡이도, 이 진균들이죠. 곰팡이도 살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상대 측에 우리가 세포벽, 세포막을 구성하는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경쟁하는 물질이, 경쟁하는 세포가 제대로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생존 가설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곰팡이들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콜레스테롤을 이제 좀 만드는 걸 저해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수많은 곰팡이들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곰팡이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과일 보면 과일에 청록색의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페니실리움 시트리움이라고 하는 이 곰팡이인데요. 교토현 쌀가게에 있는 이제 쌀가게에서 그 곰팡이균을 좀 채취를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서 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주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억제해주는 게 바로 이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이 HMG, CoA, 환원 요소를 억제하는 이 물질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컴팩틴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이 스타틴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뒤에 그러면 실제 그러면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지를 또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물 실험을 했다고 해요. 동물 실험할 때 설치류, 쥐에게 투여를 했다고 그래요. 쥐에게 투여해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콜레스테롤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다른 동물을 한번 이제 또 해보자. 콜레스테롤을 높을 동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콜레스테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달걀을 또 떠올리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 노른자. 그런데 이 닭은 계속 알을 낳아야 돼요.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알을 낳는 과정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난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 성분이 지방이니까. 그래서 닭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높다고 해요. 그래서 닭한테 한번 투여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닭한테 투여하니까 콜레스테롤이 특히나 LDL 콜레스테롤이 5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연구를 이어갔는데 근데 여기 이제 제약사 이 대표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진행이 조금 더뎌졌습니다. 그래서 물 건너 다른 대륙에 있는 과학자가 요걸 응용해서 우리가 이제 최초의 이 스타틴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개발돼서 시판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1980년대 이제 승인을 받아서 대표적인 약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의 실제 이제 치료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전에는 제대로 된 콜레스테롤 치료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전에는 약간의 운동요법, 생활습관, 그리고 약제를 쓰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는 약제들이나 이상한 좀 보조 방법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스타틴이 나온 뒤로는 명확하게 LDL 콜레스테롤 타겟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게 된 거죠. 거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임상 시험이 있었습니다. 4S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이었고요. 이 시험은 스칸디나에 살고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 스타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바이벌 스터디라고 해서 생존 아마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4S 스터디라고 하게 되고요. 무려 이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스타틴을 쓰고 나서 대조군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시보군이라고 하는 위약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총 사망률은 30%가 감소했고요. 관성동맥 사건도 30% 넘게 감소했고요. 이 관상동맥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확률도 40% 이상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게 그만큼 여러 사망률을 낮추는데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근거로 사실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게 되면 간에서는 더 많은 이제 사실 우리 몸은 세포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충분하면 이걸 사실은 이제 더 많이 흡수하지 않고 그냥 두지만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또 그걸 많이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DL 수용체라고 하는 이 수용체 조절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 치료가 쭉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만 조절한다라고 해서 이게 꼭 모든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스타틴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요즘은 이 콜레스테롤 치료제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처럼 뭐 각종의 여러 치료제들이 부작용은 줄이고 정밀 타겟해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암제라고 하면 항암제는 단순하게 암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상 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근 세포나 이런 세포들이 죽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여러 가지 뭐 위장 장애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정밀 타격하면서 표적 치료제 혹은 면역 치료제를 나오게 된 게 그런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틴도 비슷합니다. 초기에 스타틴, 지금도 스타틴을 많이 쓰지만 요즘은 스타틴 자체를 단일 제제로 쓰진 않습니다. 단일 제제로 쓰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약간 복합 제제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 제제의 이제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이 흡수되는 걸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혹은 이 수용체를 좀 반응을 하는 반응이나 이 RNA 치료제도 이제 사실 개발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치료제들은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LDL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또 이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것들이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증도 이제 진단되는 과정 그리고 이런 유전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과정이랑 비슷하게 LDL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데 그런데도 혈관 질환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 환자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지단백, 리포프로테인 A라고 하는 게 문제더라. 네, 이게 리포프로테인 A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혈전 생성을 촉진하고 동맥경화도 유발해서 좀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거는 시기로 이 리포프로테인 A가 증가하거나 문제를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유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유전적인 요소들이 강해서 이게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한 치료 방법이 명확치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또 이걸 또 조절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또 치료하는 과정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의 조절 자체는 초창기 지질 가설이 나오고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거의 이제 스타틴이 또 대중화되기까지 거의 1980년대 이후까지 1980년대까지는 이 콜레스테롤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스타틴이 개발되고 승인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치료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조절해주는 게 좋고요. 예전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 영양 결핍으로 콜레스테롤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면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외부에서 들어온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몸 자체에서 만드는 요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과잉 이제 생성되는 이 콜레스테롤과 싸우고 있는 시점, 이제 싸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콜레스테롤이 좀 여러 약간 오해와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계란 그리고 식이 콜레스테롤 문제예요. 콜레스테롤 하면 특히 예전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이 언론이나 이슈들이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거기에 새우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그냥 의도적으로 기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흰자만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체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부분 몸이 만듭니다. 합성되는 그 재료로서 뭔가 다른 재료들이 들어오는 게 문제지만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을 먹는다라고 해서 식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급속도로 올리는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체가 아까도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조절자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조절자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가 콜레스테롤을 만약에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게 된다라고 하면 간에서는 그 합성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 하나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간 트랜스 지방이나 다른 안 좋은 혹은 굉장히 정제 탄수화물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지 완전 식품이나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식품들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또 하나는 요즘 콜레스테롤 치료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냐면 노인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낮더라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더라라는 거예요. 사망률이 그러니까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건강이 좋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노인층에서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을 보니까 사망률이 더 높더라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만 이 영양 과잉 시대에 살다 보니까 과잉되는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노인층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노인층들은 특히나 만성 질환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양 불균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우리가 재료도 부족하고 몸 인체에서 간에서 이 생산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이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항상성을 유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나타나는 약간의 역인과관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쇠약해진 결과로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것이지 이걸 인위적으로 낮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만성질환 때문에 낮아지면서 사망률이 같이 노년층이 되면서 올라가는 관계가 나타난 거지 콜레스테롤 자체가 콜레스테롤 낮추는 게 사망률을 높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 건강 상태를 보면서 영양 결핍이 없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LDL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이점이 더 크다라고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식이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방과 설탕 어떤 게 더 좋지 않겠냐. 이게 안셀키스가 이전에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과 이 포화지방이 혈관 질환의 주범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대중화되면서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식이지방으로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이제 과도하게 섭취하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혹은 이제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최근에는 예전에 포화지방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돼지기름 이런 것들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포화지방 중에 이 돼지기름은 건강한 기름이다라고 하는 결론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이 지방을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건강한 지방들은 오히려 이제 도움을 주고요. 안 좋은 지방들 혹은 정제 탄수화물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만성화되다 보면 우리 간에서 지방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서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거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타틴을 먹으면 안 좋다라는 이 굉장히 약간 논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나온 게 이유가 스타틴의 부작용증이
네, 스타틴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육 통증, 간 손상, 거기에 약간 주의력 결핍이나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틴을 길게 먹으면 치매 걸린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는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명확한 거예요. 지금까지 대규모 연구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췄는데 치매가 걸렸다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항상 LDL 콜레스테롤은 낮출수록 이 여러 가지 사망률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명확한 근거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노세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 들어보셨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는 내가 이걸 먹고 몸이 나을 거다라는 약간 기대 심리가 있으면 그냥 위약, 그러니까 진짜 약을 먹지 않아도 약간 내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이와 반대되는 게 바로 노세보 효과라는 겁니다. 노세보 효과는 이 단점들을 부각하는 거죠. 이 약을 먹으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심리적으로 나도 이 약을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부작용이 나타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약간 이제 뇌가 보상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탈모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남성분들 탈모 약들 많이 드시는데 탈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탈모 약들이 있는데 이 탈모 약을 먹으면 이 약간의 남성성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혹은 뭐 불임까지도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문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이 많은 이 연구들이나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근데 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주위에서 그렇게 듣는 게 많다 보니까 같은 노세보 효과로 나 분명히 이게 탈모약을 먹다 보니까 한 1년 먹고 2년 먹으니까 뭔가 기능이 떨어진 것 같아. 뭔가 약간 활기도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게 된다는 거죠. 이 스타틴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날 비율은 굉장히 낮고요. 실제 스타틴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할 때는 낮추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니까 나 HDL 콜레스테롤이 높고 LDL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면 두 개 다 높으면 HDL이 좀 보완해 주니까 그러면 그냥 두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LDL이 더 중요해요. HDL도 분명히 중요하죠. 이게 회수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HDL이 아무리 높다라고 해도 LDL이 높으면 이 혈관벽에 쌓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조절하는 게 더더욱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근래에는 여러 연구들이 빠를수록 이 LDL 콜레스테롤 조절은 빠를수록 그리고 오래 유지할수록 좋다라는 게 핵심 결론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무 호수에 한번 이 호수, 물이 흐르는 호수라고 생각해 보죠. 혈관을. 이 호수에 만약에 이제 깨끗한 물도 흘렀다가 더러운 물도 흘렀다가 이게 반복되면 혹은 더러운 물이 한참 흐르다가 잠깐 깨끗한 물로 바꿔서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호수 내의 상태는 어떨까요? 결국에는 이 총량, 누적되는 게 중요하겠죠. 깨끗한 물이 얼만큼 오랫동안 많이 흘렀을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연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누적 노출량이 길면 길수록 이 혈관에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에 안 좋은 이 LDL 콜레스테롤, 평생 낮은 상태로 꾸준히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이 혈관벽은 지킬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평생 LDL 콜레스테롤 노출과 혈관 질환을 좀 보게 되면 평생 LDL 콜레스테롤 노출이 낮은 사람이 동맥경화, 특히 이제 플라크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여 년의 콜레스테롤 역사를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기껏해야 한 100년 사이에 저희는
이 콜레스테롤, 지질가설이 정착되면서 저희가 이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마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도 지속될 거고요. 당뇨,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누적 노출량 말씀드렸잖아요. 이 콜레스테롤 높은 상태로 누적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치료도 중요한 시점인데,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 양날의 검이죠. 약간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역할도 하는데요. 우리 몸을 지키는 여러 호르몬과 대사물질과 사실 여러 가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의 혈관과 여러 질환을 만들 수 있는 이 콜레스테롤. 네, 여러분들도 이 콜레스테롤의 이 양면성을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콜레스테롤을 또 잘 조절하고 균형을 이뤄야 우리의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주 동안 서동주 원장님과 함께 혈관 건강부터 또 하지 정맥류, 콜레스테롤 관리법까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 말처럼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강연을 일상에서도 꼭 실천하셔서 어제보단 오늘이 또 오늘보단 내일이 더 건강한 날들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다락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